안녕하세요. 분당 리셋원 동아라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비만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총정리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병원에서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할 수 있는 식욕 억제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방되고 있는 식욕 억제제는 12주 이내 단기 처방만 허가받은 약과 12주 이상 장기적으로 처방해도 안전하다고 허가받은 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비만을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2주 이내 단기 처방 식욕 억제제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입증받은 식욕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처방이 가능한 식욕 억제제도 또 중추에 작용하는 식욕 억제제와 말초에 작용하는 식욕 억제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중추에 작용하는 식욕 억제제는 대표적으로 퓨시미아,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와 팜프라브, 부프로피온 나이트렉손의 복합제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말초에 작용하는 식욕 억제제로는 사센다, 리라글루타이드와 제니칼, 올라이트, 올다움, 올리에토즈과 같은 올리스타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약제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퓨시미아,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방 가능한 식욕 억제제 중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뛰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의 복합제인데요. 두 성분의 용량을 기존 용량 대비 낮춰서 부작용은 줄이고 상호 보완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한 약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 4단계의 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1단계에서 2단계로 증량해서 3단계에서 4단계로 증량해서 유지하는 요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단계나 4단계까지 올려서 사용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약물 복용 중단은 발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2주에 걸쳐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테이퍼링 하면서 약물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로 부작용으로는 감각 이상, 손발이 저린다거나 얼굴이 약간 저리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불면이나 두근거림, 입마름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퓨시미아의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퓨시미아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가임기 여성의 경우는 퓨시미아를 복용하고 있는 중 임신을 하게 된다면 기형아 출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준비 최소 3개월 전에는 약물의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 초기에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시 급성 폐쇄각 녹내장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력이 갑자기 저하된 느낌이거나 갑작스러운 안구 통증이 느껴진다 싶으면 즉시 약물을 복용을 중단하고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삭센다, 리라글루타이드 주사제입니다. 원래 이 리라글루타이드 성분은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제인데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서 비만 치료제로 개발되어 나온 것이 삭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로 삭센다는 폼씨를 통한 뇌하수체의 식욕 억제 효과와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것을 지연시켜주어 이주신경 조절에 의한 유배출 지연 효과로 식욕 억제를 나타내는 주사제입니다. 0.6 용량으로 시작해서 1주 간격으로 약을 증량할 하는데요. 1.2, 1.8, 2.4, 3.0까지 올려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2에서 1.8 용량을,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1.8에서 2.4 용량을 유지요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일정한 시간에 피하에 주사해서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 오늘 주사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 라고 하시는 경우 평소에 투약하던 시기보다 12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그날 주사제를 투여하면 되고, 12시간이 초과한 경우라면 그날 용량은 스킵하고 다음날 일정한 시간에 다시 주사제를 맞으시면 됩니다. 주로 부작용으로는 2에서 12세정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것 자체를 좀 지연시키기 때문에 이런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 흔한 편입니다. 더부룩한 느낌, 메스꺼움, 부역감, 구토감 이런 걸 느낀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무름간이나 변비가 생겼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개는 일주일 내에 적응하는 편이고 이런 부작용이 사라지는 편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삭센다의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삭센다를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임신 계획이 있다면 최소 2개월 전 삭센다의 투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삭센다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지만 하루에 한 번 자기 배에 직접 주사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삭센다 다음으로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위복이나 펄제파파이드, 마운자로가 개발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 주사해도 되는 식욕 억제제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도 삭센다, 트시미아보다 훨씬 뛰어나고 심장 보호 효과와 심장 보호 효과도 여러 논문을 통해 입증된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비만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그리고 대표적인 식욕 억제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비만 약제들은 동반 질환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가족력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비만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식욕을 조절하는 게 힘들어서 식욕 억제제도 처방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GT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기 추천드립니다. 이상 분당 리세병원의 동아라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